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은 잘 보내주시고요.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평안하시기를 바라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힘들었던 지난해는 잊으시고 2021년에는 보다 더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책이 있는 마을에서 출판한 괜찮아, 나를 위해서라면 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책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요. 제가 보면서 좋았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가슴에 여운이 남는 글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야기 하나.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남에게 성실할 수 있다.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려는 책임감은 아름답다. 또한 책임감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신뢰가 간다. 그 책임감을 지탱해 주는 것은 용기다. 용기는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며 스스로를 고양시키는 힘이 되어준다. 기원전 1세기경의 일이다. 로마로 진군하려는 폼페이우스 장군과 그의 병사들이 출항을 앞두고 있는데 거센 태풍이 휘몰아쳤다. 병사들은 동요하며 장군의 눈치만 살폈고 누구도 태풍을 뚫고 출항을 강행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장군은 돛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만류했지만 폼페이우스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내게 목숨 따윈 중요하지 않다. 한번 가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간다. 한번 뜻을 세웠으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것. 다소 극단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신념은 바로 그런 것이다. 신념의 근본은 인내다. 폼페이우스 같은 명장이라 할지라도 극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쩔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신념과 맞바꾸지 않았다. 문제는 신념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는 확실한 의지다. 참된 신념을 위하여 목숨을 내거는 용기만큼 거룩한 일은 없다는 단호한 의지가 그를 태풍 속으로 밀어넣었을 것이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남에게 성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남에게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소신껏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평소 겸손하며 무슨 일이든 소신 있게 처리하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꼭 이뤄야 할 일이 있으면 눈앞의 어떤 위험도 감수하면서 완벽하게 해냈다. 그의 태도와 신념은 항상 일관성이 있었고 위험마저 깃들어 있어서 사람들은 감히 그에게 어떤 제동을 걸지 못했다. 그의 인생을 떠받친 주된 원동력은 오로지 의무완수였다. 그는 결코 잘난 체하거나 인기에 영합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업적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서 칭송을 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뿐이었다. 그 자신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독립전쟁이 일어났을 때 워싱턴은 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오랜 시간 망설이던 끝에 결국 최고 사령관직을 맡게 된 그는 취임식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연설을 했다. 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가 없어 최고 사령관직을 맡기로 한다. 그러나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자 한다. 솔직히 내겐 이런 명예롭고 지혜로운 업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워싱턴은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영웅이 되었고 그 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재선의 영광까지 안게 되었다. 한마디로 그의 생애는 청렴결백 그 자체였다. 물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치적 음모로 권위와 신뢰를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초지일관 당황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존 레이가 영국과 체결하려던 평화협정의 비준이 문제가 되었을 때였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조약에 반대하는 여론과 의견이 비등했지만 워싱턴은 조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반대를 무릅쓰고 이 조약을 비준했다. 군중들은 들끓었고 정가는 어수선했으며 사람들은 돌멩이 세례를 퍼붓기까지 했다. 쏟아지는 비난과 함께 워싱턴의 인기는 단숨에 추락했다. 그러나 조약을 비준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였다는 워싱턴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윽고 전국에 이 조약을 선포하자 군중의 항의가 쇄도했고 그는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나를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소신껏 행동하는 것 외에 어떤 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호의에 보답하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가 한낱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인물이었다면 국민의 반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오직 한 가지, 조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려는 굳은 신념뿐이었다. 그 결과 훗날 미국인들은 그에게 미국의 아버지라는 최고의 칭호를 붙여주게 된 것이다. 이야기 2. 타인은 내 마음의 렌즈. 에머슨은 타인을 두고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읽는 렌즈라고 표현하였다. 저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렌즈를 통해 우리는 타인을 지켜보고 판단하며 마음이 끌리면 가까이 다가서고 싶어 한다. 결국 내가 선택한 타인, 즉 친구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특히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바이런이 말하기를 우정은 날개 없는 사랑의 신이라고 했다. 내게 깃드는 사랑의 신이 행운과 의리와 신뢰를 가져다 주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규제의 폭이 좁은 사람이라 해도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있기 마련이다. 사람이란 외모가 제각각이듯 성격이나 가치관도 가지가지다.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만큼 선택의 폭도 그만큼 넓다. 능력은 있지만 인간미가 없는 사람, 과업 없이도 살 정도로 선량하지만 무능한 사람, 사귈수록 신뢰가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경멸과 혐오감만 불러일으키는 형편없는 사람도 있다. 또 성격이 독단적이고 이기적인가 하면 남을 배려하느라 제 실속을 차리지 못하는 유형도 있다. 더 자세히 분류하자면 자신의 세계에 갇힌 편법한 사람에서부터 지나치게 원대한 꿈만 쫓는 허황되기 짝이 없는 사람까지 실로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타인의 렌즈에 어떤 유형으로 비치길 원하는가? 어차피 인생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일일이 가리면서 교제를 하자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나 자신이다. 나부터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 마음속의 렌즈도 항상 맑고 갬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매사 의욕이 넘치면서 부족한 지식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의 수많은 고개를 넘어갈 때 고통이나 역경을 피하기보다는 경험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끌어내는 자세가 중요하다. 훌륭한 인격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많은 타인들 속으로 과감히 뛰어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동일시 모델로 삼고 나와 비슷해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파급 효과는 배가 될 테고 이 세상은 빛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인격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좋게 말하지 않는다. 이미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묵묵히 제 할 도리에 충실할 뿐이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간다. 100마디의 설득보다 단 한 번의 실천이 훨씬 감동적이다. 이야기 세 번째. 훌륭한 인격은 그 사람의 재산이다. 인격은 곧 재산이다. 나를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며 나를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다. 또한 사람 됨됨이 가장 기본이자 인생의 목표이며 표대다. 인격은 지식이나 학식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다. 이를테면 학식이 높은 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고매한 인품을 갖춘 것도 아닐 뿐더러 못 배운 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격을 지녔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학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식이나 지위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뜻이다. 지식과 지혜가 다른 점도 바로 그것이다. 지식은 많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식은 많지 않으나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물론 인격을 좌우하는 것은 지식보다는 지혜로운 생활 태도에 달려 있다. 최고의 인격이란 노력 없이 얻어질 수는 없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과 자기 개발, 그리고 자제심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며 좌절할 수 있지만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리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인격은 곧 그 사람이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고유의 빛깔을 띠고 향내를 풍기는 것이 인품이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라고 해도 좋겠다. 자연스럽게 밴 그 사람의 독특한 분위기, 고매한 인품을 지니기 위해 사람들은 종종 위대한 인물의 평전을 읽고 그를 동일시 세상으로 삼아 그와 비슷한 삶을 살겠다고 목표를 정한다. 물론 고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질보다는 정신의 가치를 두고 세속적인 명예보다는 덕과 지혜를 갖춘 인격체를 모델로 삼아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한순간의 좌절이나 절망도 견뎌내야 하며 기쁨과 성취를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보다 더 자신을 들볶고 상처 주는 존재는 없다. 자신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단점은 어느새 비수가 되어 나를 버리고 자신을 들쑤신다. 아프다. 자신의 결점이나
단점으로 괴로워하는 것만큼 심각한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단점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따뜻하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잘 알면 알수록 그만큼 남을 배려하는 데 인색하지 않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변질되지 않는 진심과 포용력 있는 태도는 진정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 그것이 곧 인격이라는 것이다. 물론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인격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자꾸 변화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변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학식의 정도에 따라 좀 더 다른 모습을 띠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인격을 닦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누구나 갖고 있지만 누구나 존경받기란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정신의 산물이요. 가장 귀중한 인생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이야기 네 번째.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만큼 서글픈 일은 없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오래 기억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헤어지면서도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잊히지 않기를 소망한다. 그런 마음은 비단 연인 관계에서만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친구, 애인, 동료 등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기억되길 바란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정치가인 샤토브리앙은 조지 워싱턴을 만나고 난 소감을 자신의 비망록에 이렇게 남겼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이었던 그 만남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무명 작가 시절을 보낼 동안 워싱턴은 이미 고인이 되어 지하에 묻혔고 훗날 내가 그의 묘소를 방문했을 때 그는 죽어서도 눈부시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이 과연 나만의 느낌이었던가? 그는 나라는 존재를 이미 옛날에 잊었겠지만 처음 그와 눈길이 마주쳤던 순간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위대한 인물을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을 제압한다. 워싱턴은 바로 그랬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 지금도 나는 훈훈해진다. 샤토브리앙 역시 당대 최고의 작가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그의 기억 속에서 조지 워싱턴은 자신이 따라잡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로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덕을 지닌 인물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오랫동안 기억된다. 또한 남을 존경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닮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이롭게 한다.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점을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알며 본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그에게로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애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람을 편협하게 만든다.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되고 싶다면 지나치게 자신만을 내세우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타인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거기에 한결같은 관심과 배려가 보태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형성되기 어렵다. 스스로를 높이려 하면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남들이 치켜세워주는 것이 세상 이치다. 남을 칭찬하고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을 갖자. 그것은 순수하고 사심 없는 마음가짐일 때 가능한 일이다. 시기와 질투로 남의 공적을 낮춰보고 뒤에서 깎아내리는 행위야말로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남의 경사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인격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다. 도량이 좁은 사람은 역시 스케일도 작다. 그런 인물에게서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심 어린 말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른다. 칭찬에 인색하면 그만큼 자신도 다른 사람 눈에는 하찮게 보인다는 것을 명심하라. 자, 이제 다시금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주변을 둘러보자. 나보다 나은 사람, 인격적으로 덕을 쌓은 사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을 찾으러 떠나자. 학교에서, 직장에서, 필요하다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어느 면으로 보나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자. 사람은 자기 생각만큼만 상대를 보고 평가하기 마련이다. 자신의 생각과 눈을 키우려면 대인관계도 신중히 할 일이다. 오랜만에 봐도 늘 보며 지냈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도 좋고, 오래 소식 전하지 못하고 지냈어도 언제든지 연락하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 10손가락을 넘는다면 얼마가는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오늘 책도 편안하게 들으셨나요? 2021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글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책 읽는 소리 이렇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